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으로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항공기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당분간 빠른 조치가 좀 불가능하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일할 승무원이 없고 일할 승무원들이 빨리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된 승무원이나 조종사, 항공사 직원들이 많아서 항공기가 제대로 운항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주말 24, 25, 26 사흘간 전 세계 항공기 중에 7천 편 이상이 거의 8천 편 가까이가 결항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6일 일요일 오후 4시가 조금 못 됐는데요. 오늘 결항된 항공기를 계속 늘었습니다. 어젯밤 오늘 결항될 것이다라고 예고한 항공기가 전 세계 1,000편 정도 됐는데 오늘 오후 4시 현재 다시 보니까 2,600 편 이상이 결항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주로 제주 김포 간 운항하는 항공기가 많이 결항이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같은 새해 초 같은 극성수기에는 전 세계 하루 평균 11,0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된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사흘간 전체 항공기의 20% 이상이 운항을 취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겠죠. 연말 연초에 여행 수요, 여행객은 계속 늘고 있는데 항공사 가용리 인력은 계속 부족하고 당분간 더 충원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공사들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격리 기간 그리고 백신 접종 후 근무 투입 기간을 좀 단축해달라고 각국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실제로 몇몇 정부에서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이런 비상사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여서 이 대규모 내지는 계속된 결항 사태가 새해 연휴 주말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 못하는 대통령으로 꼽혔다고 하던데 사실 지난 1년 동안 좀 정이 들어서 그런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반독점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지금 인기가 없는 이유가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이후에 인플레이션 심화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독점 방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아직까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기업 몇몇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독점 기업이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있어야 인플레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죠.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문제, 물류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돈을 푼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 미국 현재 바이든 행정부니까 그것이 좀 더 드러나게 하기보다는 공급망 문제다, 기업의 문제다라고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진다라고 보고 반독점 기관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 아마존 킬러로 불렸던 미나칸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매파 인물, 좀 강성 인물을 반독점 담당 기관에 계속 앉히고 있고요. 다른 정부 부처도 반독점 드라이브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인플레 방지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생각에 그럴 수 있지만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인플레 대응을 잘 못한다라는 이유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계속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 센터가 1981년 이후에 재임했던 미국 대통령 7명 가운데 누가 제일 일 잘했던 대통령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3%를 차지해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1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로 레이건 대통령이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차이가 14%포인트 5배 이상 차이가 난 거죠. 아프가니스탄 철군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불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의 5분의 1도 못 받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으로 재직을 하면서 최고의 화합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있었었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과 이벤트까지 전해주시죠. 예, 연말이라서 일정도 거의 절벽 수준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여서 주요 일정과 집회가 거의 없습니다. 27일에 나오는
12월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와 28일 발표되는 10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정도를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다음 주 연초에 나오는 12월 고용보고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래서 연말 연초에 계속 주가가 오르는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계속 될 것이냐가 관심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S&P 지수가 한 해 상승세를 보였을 때 마지막 6거래일간은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1980년 이후 S&P 지수가 20% 이상 오른 경우가 10회 있었는데 그중 9번은 마지막 6거래일에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S&P 지수가 20% 이상 올랐는데요. 다만 올해는 이전에 없던 오미크론 등으로 변동성이 높은 상태죠. 그래서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요. 게다가 내셔널증권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이 1982년 이후 네 번째로 변동성이 높은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내년 초 증시 흐름도 궁금한데요. 1928년부터 연초 첫 2거래일 동안 S&P 주식가 오른 비율이 79%였다라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